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물질이라 찬양하며 열광했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을 안겨주는 그림자였다면 어떨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섬뜩한 반전 앞에서 인류는 과연 그 빛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언제쯤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한 천재 과학자의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인류에게 더없는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드라마틱한 서사로 변모했는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전말을 파헤쳐보면서 숨겨진 역사의 이면을 함께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인류의 지식과 욕망이 얽혀 만들어낸 이 복잡한 여정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 깊이 떠나보시죠. 19세기 말, 과학은 마치 거대한 미지의 문을 열어젖히는 듯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죠. 렌트겐의 X선 발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들이 속속들이 베일을 벗으며 인류는 이 새로운 지식들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 과학자의 끈질긴 탐구 정신이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위대한 발견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폴란드 출신의 젊고 총명한 과학자 마리 퀴리 부인이 바로 그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이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할 인물이었죠.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어둠이 짙게 깔린 연구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녀는 우라늄 광물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작은 별똥별처럼 혹은 심해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희귀한 생명체처럼 그들이 발견한 라듐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영롱한 푸른빛을 발하며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이 현상 앞에서 모든 이들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빛나는 돌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라듐이 질병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만들며 심지어는 노화를 멈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열광했죠. 그야말로 인류의 수건을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퀴리 부부의 업적을 대서특필하며 그들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가 쏟아지면서 라듐은 그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기적의 물질로 각인되었습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의 치료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 빛은 영원히 인류에게 희망만을 비춰주었을까요? 모든 이들이 찬양했던 그 빛나는 돌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인류는 이 미지의 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속에서 점차 예측 불가능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눈부신 빛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 그 복잡한 여정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잠시 후,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인류는 라듐을 인류의 수건을 해결해줄 기적의 물질로 찬양했죠. 하지만 과연 그 빛은 영원히 희망만을 비춰주었을까요? 빛나는 돌이 품고 있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인류는 미지의 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속에서 점차 예측 불가능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눈부신 빛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 그 복잡한 여정의 다음 장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라듐이 발견되자마자 세상은 마치 열병을 앓듯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암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만들며 심지어는 노화를 멈출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 신비로운 물질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죠.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라듐은 상업과 의학 분야에서 가히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라듐의 특성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시계 산업에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밤에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라듐 시계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시계 다이얼에 라듐 페인트를 칠하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은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죠.
그들은 정교한 작업을 위해 붓끝을 뾰족하게 다듬으려 무심코 입에 가져다 대곤 했습니다. 미세한 나듐 가루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저 빛나는 페인트에 감탄하며 작업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들의 입술과 혀는 라듐 빛으로 반짝였고 그들은 그것을 마법의 키스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죠.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이 자신들의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치명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라듐의 활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라듐이 건강에 이롭다고 믿으며 온갖 제품에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듐이 함유된 미네랄 워터는 생명의 샘물처럼 팔려나갔고 심지어는 라듐 온천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준다는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라듐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은 피로회복제로, 치약은 치아 미백과 잇몸 건강을 위한 최첨단 제품으로 선전되었죠. 심지어 화장품과 비누까지 라듐을 넣어 피부를 젊게 만든다고 홍보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라듐이 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고 생각했으니 그야말로 몸속 시계를 되돌려줄 기적의 선물이라 여겼던 것이죠. 병원의 풍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라듐을 암치료의 희망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통증 완화나 염증 치료 등 다양한 질병에 두루 활용했습니다.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라듐 치료를 기꺼이 받아들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이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광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무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라듐의 강력한 에너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경이로운 빛에 매료되어 그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라듐을 직접 다루었던 사람들, 그리고 라듐이 첨가된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이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었던 일들이 점차 심각한 비극의 전조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이 빛나는 유혹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맹목적인 신뢰가 불러온 이 거대한 그림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빛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고통의 형태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던 기이한 증상들이었죠. 마치 조용히 번져나가는 독처럼 인체 내부를 갉아먹는 섬뜩한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이들은 바로 라듐걸스라고 불리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야광시계의 다이얼에 라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시계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손은 매일같이 눈부신 라듐 가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작업 방식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붓끝을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때마다 그들은 무심코 붓을 입술로 가져가 뾰족하게 만들곤 했죠. 마치 연필을 핥는 것처럼 반짝이는 라듐 페인트를 자신들의 몸속으로 직접 들여보내는 행위가 일상이었죠.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아름다운 빛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비롭고 경이로운 물질로만 여겨졌을 뿐이죠. 라듐 가루가 몸속에 쌓여갈수록 이 젊은 여성들의 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치통이나 잇몸 염증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해졌습니다. 그들의 턱뼈는 마치 부패하는 것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듐턱이라는 끔찍한 병명으로 불리게 된 이 증상은 뼈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턱뼈가 괴사하며 심지어는 조금만 건드려도 뼈가 부스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몸속에 침투한 라듐이 마치 살아있는 세포를 먹어치우듯 뼈를 파괴하고 골수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빈혈과 관절통, 그리고 전신에 퍼지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젊고 생기 넘치던 여성들은 순식간에 늙고 병든 모습으로 변해갔고 결국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이 모든 비극을 단순한 질병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라듐 걸스들은 용기를 내어 세상에 자신들의 고통을 알렸고 거대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도 맞서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었죠.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투쟁은 라듐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증세는 라듐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결국 과학계와 대중은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기적의 물질이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라듐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라듐은 마냥 신비롭고 이로운 물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 빛나는 유혹 뒤에는 한없이 잔혹한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진실은 라듐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여사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라듐 연구에 바쳤던 그녀의 삶 또한 방사능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라듐과 폴로늄을 직접 다루며 연구했던 마리 퀴리 여사의 몸은 이미 심각하게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만성적인 피부 손상과 궤양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그녀는 백혈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인류에게 빛을 선사한 자신의 발견이 정작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병마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1934년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원소의 이름처럼 푸른 빛을 띠는 백혈병으로 파리의 한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품들은 여전히 높은 방사능을 띠고 있어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납으로 만든 상자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의 비극적인 죽음과 라듐 걸스들의 희생은 과학적 발견이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을 인류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이로움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빛은 이제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이죠. 인류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과학적 진보에는 반드시 윤리적 책임과 신중한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라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혹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깨달음이 곧바로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인류는 더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과학적 진보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직시하게 되었죠. 라듐 걸스들의 비극적인 희생과 마리 퀴리 여사 자신의 병화는 눈부신 발견이 때로는 가장 어두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과학의 맹목적인 추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우는 인류 전체의 경고등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라듐 걸스 사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치며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용감한 여성들의 증언은 당시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과학적 지식의 부재가 빚어낸 참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밝히고 예방하는 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라듐의 어두운 진실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더 이상 과학적 발견이 무조건적인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죠. 이처럼 쓰디쓴 경험을 통해 인류는 방사능이라는 물질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때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던 기적의 빛이 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야 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사능의 모든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인류는 방사능을 더욱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암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요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밀하게 조절된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이 치료법은 과거 라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함과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한때 죽음의 빛이었던 방사능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빛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죠.
물론 원자력 에너지처럼 대규모로 방사능을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들은 수많은 안전 시스템과 철저한 감시 아래 운영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라듐의 비극적인 역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인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학적 진보가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막대한 혜택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인 위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그녀는 인류의 지식 지평을 넓힌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견이 초래할 비극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 노트는 여전히 강한 방사능을 내뿜으며 수백 년간 보관되어야 할 만큼 위험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진실을 향한 열정을 상징하는 귀중한 유물이기도 합니다. 마리 퀴리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방사능이라는 물질을 발견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발견이 가져다주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인류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심오한 물음을 던졌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이로움이 공포로, 희망이 절망으로 뒤바뀌는 극적인 반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오만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극을 통해 배우고 개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인류의 의지 또한 확인할 수 있었죠. 라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과학적 진보를 마주해야 할지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인 위험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책임감 있게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추구 대신 성찰과 윤리를 동반하는 과학이야말로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길일 겁니다. 마리 퀴리 여사와 라듐의 이야기는 위대한 발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